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하시죠? 네,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학부 때 식품영양학부터 해서 이 한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사는 식품양생학 한의학 쪽에서 공부를 했고요, 마쳤고요. 그리고 박사는 대체의학 박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항암푸드 연구소장으로 암 한우분들과 항상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면서 제가 꼭 필요한 사람임을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저는 면역학, 의학, 영양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그란 사진 보이시죠? 그 사진은 제가 그 벤치에 앉아서 우리 마이런 박사 그분도 우리 인셀리전스 기술, 세포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기술을 이제 특허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인비트로, 세포 실험, 인비보, 동물 실험까지 저는 다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그란 아래쪽에 시험관 같은 거 보이시죠? 플라스크 거기 보시면은 그 빨간 액체가 세포를 키는 미디아라고 그래요. 그 메디아에 영양 성분을 넣어서 거기에서 세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손에 올려놓은 그 마우스는 실험용 마우스인데요. 얘는 아낌없이 주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마우스를 올려놨지만 저거보다 더 큰 제 손만한 렛을 실험할 때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벤치에 앉아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3시간 동안 그 많은 세포들을 먹이를 주고 그 배지를 갈아주고 또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얘가 잘 쉴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잘해주는 그렇게 지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제 제품 체험의 기본은 관절입니다. 연골. 여기 저하고 비슷한 연배가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50 이상 손들라고 하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40세 이상,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일찍이 이 아픔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실험실에 있었다 그랬죠? 렛에 그 무릎 관절을, 그러니까 해부해서 관절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콘드로사이트를 이제 채취해서 그거를 배양하는 그런 면역 실험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사실은 이거를 강의 준비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뒤늦게 준비를 못 해갖고 지금 과거 사진을 찍었는데 이쁘죠? 자, 관절 연골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손상이 될까요? 근데 저는 제 직업상 오래 서 있었어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을 장애유아, 소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소아 간질, 태어나면서 척추측만증, 태어나면서 당원병의 반대, 그러니까 당뇨병의 반대인 당원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아프면은 저는 양손에 아이를 둘을 안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병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 한우하고 있으면서 생활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맨 병원의 위에부터, 맨 위층부터 아래까지 환자분들 층층층층 다 만나고 라운딩을 합니다. 뭐가 불편하신지, 어디가 안 좋으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무릎은 계속 무리가 갔고요. 또 제가 대학원에서 대체보안의학 우리 석사,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학업을 도움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직업은 계속 서 있고 계속 무릎에 무리가 가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저는 남편을 아침에 출근시키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출근과 동시에
주방에서 커피와 아몬드 한 줌을 들고 옵니다. 제 방으로. 그러면은 강의 없거나 다른 볼 일이 없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앉아 있어요. 그게 제 식사, 하루의 식사였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책을 보고 그냥 책에 묻혀서 살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세, 이 직업의 상태, 제가 선택한 이 지금 현재 현업이 무릎을 너무너무 혹사하는, 제가 지금까지 51kg 이상을 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무릎 수술하고 조금 불어서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고정 자세, 그러한 자세, 제가 벤치에 앉아서 실험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 무릎에는 전혀 좋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연골 손상이 일어나기 전부터 과정을 제가 잠깐 메커니즘을 말씀드릴게요. 연골이 어떤 손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면역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입었거나, 그리고 내가 영양이 부족해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선수한테는 손상이겠죠. 어떤 충격에서. 그리고 그 외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40살이 지나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노화가 되죠. 퇴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연골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골에 지금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연골이 어떤 건 아시죠? 예, 무릎에 뼈와, 그러니까 이 대퇴뼈, 그죠? 그리고 정강이뼈, 여기가 만나는 슬개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슬개골 사이에 이 뼈와 앉았다 구부렸다 할 때 이 부딪히는, 여기에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연골이죠. 그럼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 연골에 혈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습니다. 자, 연골에 신경이 없어요. 신경도 없고 또 뭐도 없다? 혈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골이 손상됐을 때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뼈에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를 나오게 해서 거기에서 연골이 생성되게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연골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골이 어떠한 손상을 입으면은 그 전에는 연골이 좀 이상해. 그러면은 프리 인플라메토리라고 해서 인플라메토리, 그러니까 염증 전에 그 세포들이 분비가 됩니다.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분비가 돼요. 면역 세포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염증이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인플라메토리, 염증 세포가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됩니다. 염증을 더 부추겨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기질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어떤 효소, 기질 분해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더 가속화돼요. 그러면 얘는 자기의 역할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연골이 퇴화되고 결국에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얘는 재생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여러 세포들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해요. 그 반복되는 그 세포들이 연골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골이 손상됐을 때 증상으로는 굉장히 뻣뻣합니다. 내가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안 됩니다. 너무 아파서. 그리고 밤에, 그러니까 낮에 아픈 건 둘째치고 밤까지 아파져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은 이 외부 충격으로 이 연골이 보호해야 되는데 외부의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아파요. 연골은 계속 마모가 되죠. 그리고 관절 주변에 모든 그 근육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골이 퇴화되면서, 연골은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죠. 손에도 있어요. 어디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뼈가 움직이는 데 있는 데는 다 있어요. 근데 얘가 점점 퇴화되면은 고래 이상 증식도 생겨요. 뼈가 자란다는 거죠. 이상하게 자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활액의 과다 분비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안구 있죠. 여러분들 눈을 지금 깜빡거리는 분 계세요? 계속 깜빡거리죠. 그런 것처럼 이 각막과 이 눈꺼풀 사이에는 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관절에도 연골이 움직일 때 그 활액이 있어요.
근데 그 활액이 과다 분비됩니다. 왜? 너무 아프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상처가 나면 막 거기가 가렵거나 아니면 빨갛게 되죠. 그럼 면역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야, 상처 났어. 치유러 가자. 치유하러 가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붓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얘도 그러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육은 아프니까 안 움직이니까 더 근육은 소실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병원을 2년 동안 계속 다닙니다. 다녔는데 안 나요. 소염 진통제를 주고 먹고 바르고, 아니 파스 같은 것도 바르고 집에서. 그리고 또 뭐죠? 주사액 콘주란이라는 그 무릎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더 부어요. 그럼 병원에서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해요? 활액을 뽑습니다. 활액을 뽑는데 활액을 뽑다 너무 뽑으니까 뼈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심화되죠. 제가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는 대개 어머님, 부모님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물리치료 받고 운동요법 뭐 이런 거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먹는 약에 의해서 저에 대해서 저의 몸에 이제 갖고 있던, 그나마 먹지도 않았는데 공부한답시고 조금 먹은 영양소도 다 고갈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까 뼈에 이상 증식이 생긴다고 그랬죠. 제 손등에 연골 사이에서 뼈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6개월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전에 아팠던 거를 참아오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손등에 뼈를 1cm 넘는 거를 깎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뼈가 다 약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 뼈, 이 손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있어요. 그거는 그 뼈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근육 사이에 그걸 누르니까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도 손등 뼈 제거하고 한 달 뒤에 수술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릎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제가 보이세요? 지금 저 퉁퉁한 다리가 왼쪽 다리입니다. 그리고 가는 다리가 오른쪽 다리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차트 보시고 쳐다보시고 차트 보시고 그러는 거. 왜지? 몇 살이지? 이렇게 손상될 때까지 왜 몰랐어요? 뭐 하셨어요? 직업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은 건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서 있는 직업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세포를 키웠죠. 실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수술을 미세천공술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제 연골을 이식해서 무릎에 이식하는 채취해서 무릎에 이식하는 자가 연골 이식 수술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한점이 있었어요. 나이가 걸렸어요. 제가 몇으로 보이세요?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60입니다. 네, 60인데요. 이 수술을 할 때 제가 정확히 58이었어요. 안 되죠. 이거는 적정 나이가 50세로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퇴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해달라고 합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술했으니까 나았겠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레이드가 3등급이었어요. 이 뭐냐면 손상된 정도가 3등급이었어요. 4등급까지 있는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자,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첫 번째 단계, 2단계는 조금 손상됐어. 근데 3단계는 보시겠어요? 뼈가 드러나 있죠.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골에서 이 늑골에서 늑연골을 채취합니다. 늑연골을 채취를 하게 되고요. 이 사진은요, 제가 무릎 수술을 하기 전에 사진이에요. 제 무릎의 연골 상태가 동그라미 모양에 있는 그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 촬영한 거를 MRI 찍은 걸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늑연고를 채취했고요. 그리고 세포를 배양합니다. 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제 무릎에 3군데에 절개를 해서 슬개골을 들어서 연골을 다 그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부위 수술 후의 모습이 지금 저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제 무릎의 상태입니다. 연골이 다 꽉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연골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 수술 후 그러니까 다 나을 때까지 그 기간이 2년이에요. 정확히 2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태어날 때 약 1개를 받은 게 없어요. 아무 약도 안 주셨어요. 뭐만 주셨냐면 소화제.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거는 진통제. 근데 저는 여기에 항생제, 뭐 소염 진통제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체가 약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소화제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나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음식 치료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면 되지 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꽉 차게 된 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아파트 생활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 수술을 받기 전에 저는 전원주택을 꿈꿔왔기 때문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에요. 가운데 누가 계세요? 박청자 스폰서님이 계시죠? 박청자 스폰서님 사시던 그 전원주택을 제가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어요. 했는데 처음에 뵙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궁금하고 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안부를 여쭙고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 아들이 제대하고 또 박정자 최고 스폰서님의 따님이 캐나다에서 방학 때 들어와 있고 했는데 가족끼리 우리 식사하시죠 하는 자리에서 식사 가족끼리 모여서 했다가 아이들의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예, 유산화를 통한 저한테 첫 번째 온 기적이 박청자 스폰서님을 통한 가족이 진정한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저의 사돈입니다. 예. 오늘 공표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치유하는 맞춤 치료가 내 몸을 지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하고 바로 저는 자가 관리를 시작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체중을 늘리면 안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되겠다. 식사는 제가 식사 쪽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플렉시테리언. 그건 뭐냐면은 야채만 먹는 게 아니라 야채와 동물성과 그러니까 식물성 동물성을 잘 조화롭게 잘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에 치중하지 않도록 식이섬유도 물론 잘 섭취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박청자 최고 스폰서님을 뵙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유산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거 드셔요. 근데 그 제품이 뭐냐? 저희 제품에는 이 체움과 비움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디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프로쿠사 글루코사민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에서 갑각류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 식물성으로 식물성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알러지 없게 그렇게 하고 이게 흡수율을 좋게 한 그 강황이 첨가돼서 커큐민 첨가로 더 흡수율을 높게 한 그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추천을 받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내가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었습니다. 자, 미국 국립보건원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왜 영양제 하지? 사람들이? 아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빼고 제가 요 2가지만 갖고 왔어요. 천연물입니다. 하나는.
내추럴 프로덕트 해갖고 천연물, 그 다음에 심신수련, 마인드바디 이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천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양사업이에요. 건강기능식품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성인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한 결과예요. 이분들이 왜 천연물로 얻어진 성분 이용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을까요? 부작용 감소라는 거죠. 천연물 이용했을 때.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다고 아시죠? 60조 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가 뭐죠? 그거 오토파지 하죠. 오토파지는요, 세포 안에서도 일어나고 세포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세포 안에는요,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골지체, 소포체. 자, 여러분 여기 다 보이십니까? 네. 소포체, 리소솜, 또 골지체, 리보솜 이런 모든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골지체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것을 필요한 기관에 전달하기 위해서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하고 그리고 합성된 단백질을 분비하게 하고 그리고 소화를 담당하는 리소솜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소포체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소포체는 뭐냐면 얘가 뭐예요? 단백질 가공과 운반이라고 또 되어 있죠. 쟤는 청소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저 소포체는 뭐냐면 자가 소포체를 따로 만들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영양을 섭취해서 얘를 분해하고 영양을 공급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분비물이 생겨요. 찌꺼기가. 그럼 떠다녀요. 그럼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럼 얘는 자가 소포체가 그걸 싹 모읍니다. 모아서 어디를 갖다 줘요? 이거를 다시 재활용하게끔 자기가 꾹떡꾹떡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 미토콘드리아로 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한다고요? 에너지. 그죠? 그러면 에너지,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얘가 거기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아니요, 적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청소, 자가 청소, 오토파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활동들이 세포 안에서는 저렇게 세포 밖에서도 저와 같은 기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런 멘츠 박사님의 그 사상과 그 세포에 대한 정성과 세포에 영향을 준다. 각자의 저 소기관들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영양이라는 거예요. 세포 영양. 아시겠죠? 그래서 수술 이후에 유산화 제품 체험은 저는 다 따졌습니다. 단백질, 글루코사민,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비타민과 미네랄 모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뼈 경감과 연골의 유연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영양소를 찾았고요. 그거에 대한 내가 선택한 제품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의 제품들입니다. 뉴트리민부터 시작해서 단백질을 섭취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산화 제품의 글루코사민은요 하루에 섭취해야 될 1,500mg을 함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유된 이 글루코사민을 섭취하려면 도가니탕을 매일 2그릇 이상 먹어야 돼요. 한 달이면 60그릇, 1년이면 720그릇. 이거 드실 수 있는 분? 없죠.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글루코사민을 그래서 택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고 하던 시점에 먹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온몸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한이에요. 40도가 되는 고열과 그리고 이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팠어요. 아팠는데 병원에 입원합니다. 응급차 119 실려서 했는데 코로나 검사를 3번이나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척수까지 뽑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척수 뽑았더니 뇌신경과 혈관과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거기 CRP라고 되어 있죠. CRP 6.7이면은 여기 병리학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염증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염증 수치가 수술한 이후에 그 수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무릎 수술도 수술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습니다. 아주 센 해열제를 먹고
겨우 3일 만에 열이 떨어지고 CRP를 다시 검사하고 항생제를 막 투여한 거예요. 했는데 안 돼요. 했는데 떨어진 게 최대한 떨어진 게 1.97이에요. 정상은 뭘까요? 0.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퇴원합니다. 퇴원하겠다고. 퇴원해서 제가 메가요법으로 유산화 영양제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먹었다니까 이만큼씩 먹은 건 아니고요. 메가를 먹었습니다. 뭘 주로 먹었냐? 헬스팩과 글루카면에 아연 들어있죠. 그러한 거. 그리고 항산화제를 굉장히 많이 섭취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제로로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이 유산화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런 윈츠 박사님의 그 이념, 사상, 그 철두철미한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 원료부터 포뮬러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여러 비전, 그리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완벽한 회사잖아요. 그리고 FDA부터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이 뭐라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제품이 완벽하니까. 근데 제가 왜 유산화를 택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부상이 있습니까? 그쵸? 깨지고 수술하고 또 재활하고. 근데 이분들이 뭘 선택했어요? 유산화. 왜 유산화 했을까요? 여기밖에 못 믿고 여기만큼 좋은 제품이 없었고, 그쵸? 이 비율이, 이 원료의 배합이, 제 제자 중에 약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약국에서 오는 모든 분들이, 환자분들이 왜 자꾸 저렇게 저걸 자꾸 찾지? 부작용이 분명히 오는데. 자, 우리 글루코삼이 나온 거 보고 그 약사가 너무너무 환호를 불렀어요. 환호성을 했어요. 왜? 너무 완벽한 조화다. 헬스팩, 우리나라 식약처는요, 식약청에서 처로 바뀐 건 아시죠? 식약처는 미국 FDA 저리 가라요. 엄청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1등이에요. 연속. 그쵸? 너무 완벽하다. 식약처의 평이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생체 이용률이 몇 프로예요? 96%가 넘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드린 거는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요, 저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를 먹을 때 게 독을 없애기 위해서 생강을 먹으면 게 독을 없앱니다. 그런 것처럼 음식에 궁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소에도 궁합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만나실 때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은요, 이거는 식물에서 추출한 그 글루코사민 성분이고, 그리고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있어서 결합 조직의 그 유연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커큐민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율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이 있는데, 여기에 메타볼리즘 플러스가 있습니다. 왜 메타볼리즘 플러스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지 제가 한번 그 뒷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연골에는 아까 제가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영향을 갈까요, 여러분? 기질에 글루코사민이 녹아 들어가면 이 기질에서 연골이 부딪히면서 흐르면서 거기에서 흡수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게 만든 게 글루코사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글루코사민은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자, 마지막 게 중요해요. 3T3L1이라는 지방세포입니다. 이 지방세포는 이걸 갖고 실험을 해봤어요. 녹차에 카테킨, 우리 글루코사민하고 메타볼리즘에 카테킨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이 비만세포, 지방세포의 분해를 갖다가 어레스트 시킨다는 거예요. 네, 어레스트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세포가 늘어나요? 아니요,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만과 그리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했을 때. 그리고 바이오메가와 E'입니다. E'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천연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오메가는 어때요? 열에 약하고 산에 약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린 이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토코페롤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가 열로 인해서 산화되고 이런 거를 이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메가에 들어가 있지만 같이 먹어주면 더 항산화 효과를 업시킬 수 있는 게 E'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스팩, 완벽한 거죠.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굉장히 탁월하죠. 완벽해요. 근데 우리가 간이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헤파실만 권해서 될까요? 아니요. 거기에 헬스팩에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이 있어요. 항산화 성분에 굉장히 탁월하죠. 항암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도 셀레늄 종류입니다. 근데 거기에 헤파실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과 같이 했을 때 간이 개선됩니다. 간 기능이 개선되고, 그리고 피부톤도 어두칙칙한 게 아니라 화사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코키논, 바이오메가, 항산화제죠. 이 둘에 했을 때는 코키논은 혈행 개선, 오메가도 혈행 개선, 중성지방 감소, 이러한 것들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그러한 경우에 이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탁월한 배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메가, 프로바이오틱. 모든 건강은 장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장이 건강하고, 그리고 장이 건강하면서 혈행도 같이 건강하게 혈행을 시켜준다면은 더 이상 최고의 건강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체험 사례, 이건 간단히 가겠습니다. 남편 사례입니다. 남편이 건선이 굉장히 심했어요. 한 10년을 앓았어요. 하지만 스테로이드제 먹는 약 먹으면 머리가 빠지고 아프대요. 그래서 약도 안 먹고 바르는 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 만나고 어떻게 해요? 이 건선은 피부가 하얗게 되고 뻘겋게 피도 나고 긁으니까 가려우니까 아토피와 비슷해요. 그런데 유산화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싹 났어요.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먹은 유산화 제품은 이와 같습니다. 헬스팩, 글루카비온, 이러한 성분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섭취를 했고요. 제가 시간이 초과되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밑에 보이는 우리 유산화의 셀라비브, 이 제품들을 다 혼합했습니다. 혼합해서 매일 발랐어요. 저녁마다. 남자분이니까 부지런하지 않아서 자주 이렇게 막 관리하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바르고 잤는데도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지금까지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유산화로 인해서 저는 정말 20대에 건강한 다리를 받았고요. 선물로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과 함께 여름에 이 팩도 같이 하면서 창피한 게 없습니다. 이 사동간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저는 너무 편한 자리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팩도 하고, 그리고 계단도 지금 잘 오르내리고요. 그리고 지난 세미나 때 제가 퓨처 디렉터 할 때 걸어 나갔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맞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저렇게 던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던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산화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 그들의 결단이 유산화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산화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